안녕하세요.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유축기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 초기에 조리원을 알아보고 출산한 병원도 결정하고 출산용품도 준비를 합니다. 자, 이때 출산용품으로 유축기를 사시는데요. 이 유축기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지인한테 선물로 받지 마세요. 이 유축기는 출산용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유축기를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만해서 남용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1등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유축기 천국입니다. 젖이 안 나와도 유축기, 젖이 콸콸 나와도 유축기, 유관이 막혀도 유축기, 유선염일 때도 유축기, 병원이나 조리원에서도 유축기, 모든 걸 다 유축기로 짜라 하는 게 우리나라 정보입니다. 만약에요, 저도 유축기가 정답이었다면 일본 연수까지 가서 유방관리학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축기로 다 짜라고 했겠죠. 아무리 압력을 약하게 한다 해도 기계인 모터 힘으로 짜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아기가 음압, 양압으로 빠는 거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막상 유축기를 사용해 보면요, 유두가 찢어져서 상처가 생기고 또 부어서 아프고 유관이 부어서 막혀서 나중에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아기가 빨았을 때는 시원하지만 유축기로는 그 시원하게 빨리는 느낌도 없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짜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유축기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요, 결국은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산후조리원이란 문화가 있어서 조리원에서 방마다 다 유축기를 갖춰놓고 입시를 하면 유축기 사용 설명부터 합니다. 자, 첫째 때는요, 처음이니까 몰라서 유축기로 짜야만 하는 걸로 당연시 돼서요, 조리원에서 낮이고 밤이고 유축만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엄마들은요, 조리원에서 짜라고 해도 안 짭니다. 왜냐하면 유축하는 게 더 힘들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리원에서는 꼭 필요한 분만 설명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한 예로요, 한 엄마가 조리원을 입소하자마자 유축기 사용 설명부터 듣고 또 수유실에서도 유축기가 있으니 여기서도 짜도 된다고 하시면서 모유 수유실 문을 여는 순간 엄마들이 다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유축기로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젖소같이 나도 저렇게 짜야 하는 건가? 하는 심정으로요, 우울하게 있으니까 남편이 그냥 나가자고 해서 바로 집으로 퇴실한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유축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쵸? 유축기도 분유도 젖병도 없는 시대에도요, 젖을 잘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축기 있는 지금이요, 더 못 먹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리면 되는 시간에 유축을 하고 또 짠 젖을 젖병으로 먹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유축하는 시간도 먹이는 시간이랑 똑같이 양쪽 15분, 15분에서 30분을 짜야 합니다. 유축기는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있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직접 빨릴 수가 없는 경우나 직장에 다녀서 낮에는 빨릴 수 없을 때만 유축기로 짜서 먹입니다. 그래서 미숙아, 직장맘 외에는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아기가 인큐에 있어서요, 3시간마다 짜는 엄마들은요, 진짜 유축하는 게 고역이고, 또 아기를 안고 너무나 빨리고 싶어 하는데 정작 아기랑 같이 있는 엄마들은 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요, 유축기, 분유, 젖병 안 보이는 곳에 싹 다 넣어두라고 합니다. 사람 심리가요, 눈에 보이면요, 자꾸 짜고 싶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야 짤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유축해서 먹이는 건요, 자, 양쪽 15분씩 해서 30분 짜야 되죠. 자, 짜는 거 데펴야죠. 데워야죠. 그 다음에 젖병으로 먹이죠. 젖병으로 먹였으니까 트름 시켜야죠. 씻고 소독해야죠. 6단계로 해야 됩니다. 근데 분유는 그냥 있는 거요. 타서 먹이고
트름시키고 씻고 소독하고 5단계죠. 그러니까 유축하는 게 한 단계가 더 많으니까요. 모유가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직수는요. 그냥 옷만 올리고요. 먹이시면 됩니다. 트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유축해서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애기 다 봐주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요. 짤 시간이 있으니까 짜는 거죠. 아니 집에 가서 애기 옆에 같이 있는데 언제 짜서 먹입니까? 밥 먹을 시간도 잘 시간도 없는데요. 그래서 유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축할 시간에요. 그냥 먹이시면 됩니다. 아니 밤에 깨서 짜고 깔때기 씻고 하다 보면 잠은 다 달아나고 언제 잡니까? 그러다 애기 또 깨면 또 밥 줘야 하고 이러다 보면 엄마는요 진짜 하루하루가요 이 사는 게 아니고요 육아는 지쳐서 애기도 하나도 안 이쁘고요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친절하게도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유축기를 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미숙아나 직장 다니는 분들만 대여해 주고 싶어도 왜 난 안 빌려주냐 하고 민원 넣고 난리치니까 이 선별도 못하고 친절하게 다 대여해주는 형편이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대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난 후에 남은 젖을 짜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만 빨면 이 빠는 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유방의 문제도 없이 아기는 젖만 먹고도 잘 큽니다. 그런데 젖을 먹이고 남은 젖을 짜라고 했다고 젖은 아기가 얼마 먹었는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젖을 먹이고 남은 젖을 비운다고 유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남은 젖을 짜라고 하니까 진짜로 안 나올 때까지 짜는 줄 알고요 6시간을 짰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짜야 하지? 이 이상한 생각도 들고 또 짜놓은 젖병 보면서요 난 직접 물릴 건데 이걸 또 언제 먹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상해서 짜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남은 젖을 짜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비운다고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소변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서요 소변을 시원하게 다 봤습니다. 그래도 방광에는 잔유량이 있습니다. 또 이 잔유량을 카테터로 다 빼도요 계속해서 우리 신장은 기능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듯이 이 젖도 혈액으로 만들어져서 혈액이 우리 몸 계속 순환하고 돌고 있으니까 아기도 먹는 동안에도 계속해서요 이 바로바로 옹달샘처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젖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기가 점점 많이 먹어서 200cc까지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젖 비운다고 제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젖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분 유방 관리한 후에도요 아기는 꿀꺽꿀꺽 넘어가게 다 먹습니다. 이렇게 직수 후에 바로 유축을 하면 젖량은 과다가 됩니다. 이것도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아기가요 40분 빠는 동안 엄마 젖을 40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엄마는 남은 젖을 짜라고 했다고 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젖을 15분 짜서 40cc를 짜냈다면 우리 몸은요 80cc를 먹은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 80cc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기는요 점점 매일매일 더 많은 양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 다음날 40cc가 아니라 50cc를 먹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40cc를 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90cc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남은 젖을 짜면 젖량이 과다가 돼서요 아기는 계속 많이 먹어도 이 가슴을 덜 먹은 것처럼 계속 불편하니까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짜게 됩니다. 그러다가 짤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못 짜면 전몸살이 오고요. 이 안 짜내서 전몸살이 왔다고 생각해서 또 짜고 더 짜고 이렇게 악순환으로요. 그러다가 결국은 유선염까지 와서요. 유방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또 아기는 사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젖을 아예 거부하고 또 이러니까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한 달 정도 되면 모유를 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젖이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젖을 짜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엄마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엄마들이 오히려 젖을 더 못 먹입니다. 적당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적당한 젖량은요, 유축도 하지 말고 아기만 빨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수를 안 하고요, 유축만 하면 젖량은 줍니다. 자, 조리원에서 낮에 직수를 안 하면요, 밤에 유축이라도 해야 젖량이 덜 주는데, 아니 밤에 깨서 30분 짜야 하니까 대부분 자기 직전에만 짜고 밤새 빨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2주 후에 집에 가면 젖은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짜면 조리원에 있을 때보다 유축이 더 안 나오니까 모유수를 아예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젖이 안 나와서 못 먹였다고 합니다. 아기가 빠는데요, 안 나오는 젖은 없습니다. 안 빨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서 방영했었는데요. 할머니 젖도 손주가 계속 빠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젖도 안 빨리면요, 우리 몸에서는 억제 인자들이 나와서 젖을 안 만들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리원에서 문제가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짰을 때 젖병 바닥에 깔릴 정도만 나오는 사람은 음메기주고 하고, 또 조리원에서도 이것밖에 안 나오면 이걸 먹고 어떻게 아기가 배가 차겠느냐고 젖량이 적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분유를 주고, 또 한 병씩 가득 채워 오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는 짜야 먹일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건네주고, 사실 이런 분은 과다인데요, 이 과다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경쟁하듯이 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에 한 엄마가요, 자기는 조리원에서 이 바닥에 깔릴 정도밖에 안 나와서요, 진짜 열심히 밤낮으로 늘려서 집에 가서는 완모하는데, 서로 나중에 단톡방에서 보니까 그렇게 조리원에서 젖이 많았던 엄마는 오히려 집에 가서 젖을 끊었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는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달 정도 되면요, 다 유축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완모하는 엄마가 이상하다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유축기로 짠 양이 절대로 내 젖량이 아닙니다. 아기가 빨았을 때는요, 최소한 30%는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축기로요, 내 젖량을 체크하지 마세요. 이 치밀 유방은요, 유축하면 잘 안 나오는 유방인데, 또 아기가 빨았을 때는 참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젖만 먹어도 잘 큽니다. 또 한 가지요, 유축기로 짜내는 것은 이 전유 후유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짜서 먹이는 아기들은 변이 묽어서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육아는요, 보통 8개에서 10개인데 이 유축기는 이곳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가닥만 나오고, 또 막힌 곳은 유축기가 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또 뭉치거나 응어리 있는 부분에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실력이 없는 게 바로 유축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축기요, 믿지 마세요. 일본은요, 우리나라 유축기보다 소리도 더 적고 성능이 더 좋아도요, 유축기를 잘 안 쓰고 짤 일이 있으면 이 손 유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를 내 몸에 대면 폐해가 된다는 생각에 손으로 짜지 유축기는 잘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손으로 짜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유축기 놔두고 왜 내 손 다 망가지게 내 손으로 짜게 하냐고 하십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요, 젖을 먹이고 남은 젖을 유축하면 젖량이 과다가 돼서 오히려 유방에 문제가 생기고, 또 빨리지 않고 유축만 하면 젖량은 줄어서 모유수를 실패하고, 또 젖만 먹이면 먹는 양만큼 조절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완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유축기는 엄마를 더 힘들게 해서 오히려 모유수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가 행복해지려면 유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축기는 출산용품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육아 되세요.